미래는 준비된 자를 넘어 용기 있게 질문한 자의 것. 나는 누구인가? 무엇을 원하는가? 이 단순한 질문 앞에서 청소년들의 인생은 흔들리고 또 단단해집니다. 사실 제가 아직 진로를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진로가 딱 정해지지 않았지만 일단은 뭐라도 해봐야겠구나. 이게 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구나. 이 세상의 많은 가르침 중 창업가 정신을 배우며 더욱 넓은 세상과 만나고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강원 학생 창업 페스티벌 참가자 중 15명을 선발, 일본으로 떠나게 되었고요. 제가 이번 창업 이 대만 프로젝트에 청소년 예비 창업가 양성 교실에 열심히 참여한 친구들 중 15명을 선발, 타이완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명의 친구들은 우리와 닮은 듯 다른 나라, 일본 그리고 타이완으로 설레지만 고민되는 한 글자, 꿈을 찾아 떠납니다. 먼저 일본 팀의 여정부터 만나볼까요? 각자 다른 곳, 다른 시간을 살던 15명의 친구들은 강원특별자치도 곳곳에서 춘천으로 집결, 잠시 익숙한 곳을 떠나 꿈 찾기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가까워. 알겠어. 전화하고 아침 저녁 알겠어. 일본에서 좀 더 많은 프로그램을 좀 보고요. 우리 국내에서 하는 어떤 그런 창업보다도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많이 체험을 해봐가지고 그래서 서윤이한테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체험을 통해서 좀 시야가 넓어지고 좋은 경험을 쌓아서 아무래도 다른 자기가 앞으로 진로에 대해서 할 때도 좀 많은 생각이 좀 커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마다의 방식으로 새로운 경험을 준비하는 동안 여행의 시작점이자 수많은 이야기가 교차하는 곳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이 순간 우리 친구들에겐 몽글몽글 어떤 생각들이 피어나고 있을까요? 이번에 해외 처음 간다고 들었는데 기분이 어때요? 일단 처음 가게 됐는데 굉장히 설레고 떨리고 이제 어떤 나라가 펼쳐질지 굉장히 기대됩니다. 이게 부모님이랑 같이 가는 여행이 아니라서 선생님들이 계속 저를 챙겨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제가 제 거를 스스로 챙기고 저를 스스로 보살펴야 되는데 제가 그래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점은 조금 걱정이 됩니다. 좀 후쿠오카의 번화가 쪽 그 현지를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게 저는 기대가 되는 게 왜냐하면은 번화가 쪽에 있는 가게들도 어찌 보면 다 창업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일본의 현지에서는 어떻게 창업이 되고 있는가 그런 걸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열다섯 명 친구들의 설렘과 기대를 가득 실은 비행기가 1시간 20여 분의 비행 후 일본 땅에 착륙합니다. 일본 방문팀은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규슈 지방을 둘러보게 되는데요. 따뜻한 기후와 풍부한 자연이 어우러진 규슈 지방은 일본 남부의 관문이자 아시아와 세계를 잇는 중요한 지역입니다. 빠른 경제 성장의 원동력과 함께 일본 사회를 지탱하는 커다란 힘, 장인 정신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겠습니다. 한 도시의 자부심이자 시대가 세운 하나의 꿈, 바로 도시를 대표하는 타워인데요. 후쿠오카 시내 중심부에 있는 후쿠오카 타워가 첫 방문지입니다. 건물 외벽이 약 8,000장의 반사 유리로 덮여 있어 빛나는 거울의 돛, 미러세일이라는 별칭으로도 불립니다. 엄청 멋지고 뭔가 신기해요. 지상 123m 높이의 전망대에 오르는 시간은 불과 70초. 낯선 경험을 이어가는 가운데 낯선 언어도 언제 훅 들어올지 모를 일입니다. Why are you coming to Fukuoka? Study. Study trip. 후쿠오카 시내와 푸른 바다 전망을 360도 파노라마로 내려다볼 수 있는 전망대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여행할 곳들을 미리 보기 하는 시간이기도 하겠죠. 뷰가 생각보다 너무 좋아서 놀랬어요. 날씨가 쾌청한 날에는 저 멀리 대마도까지도 시야에 들어온다고 합니다. 이걸 보니까 뭐가 보여요? 그 후쿠오카 시내에 건물이 많다 보니까 확실히 그냥 계속 건물만 보이고 열심히 풍경을 감상하던 친구들이 조금 분주해졌습니다. 한결, 규빈, 보현, 예영, 서윤 이 5 친구가 함께하는 조에서는 타워에서 인증샷을 남기기로 미리 약속했었다네요. 일단 첫 번째 하고 싶은 일을 달성하게 되어서 되게 기분 좋고 다음에 하고 싶은 것들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기대가 됩니다. 계속해서 특별한 추억 남기기. 이곳 후쿠오카 타워에도 우리나라의 남산타워처럼 사랑의 자물쇠가 있는데요. 지금 이 순간 함께하는 친구, 그리고 소원을 담아 타국의 랜드마크에 남겨봅니다. 규슈 지역 유명한 온천 마을 중에 한 곳으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이곳에서 첫날 일정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当館は1690年に創業しています。現在の社長が17代目の当主、17代目社長になります。 우리 친구들이 하룻밤 묵으며 쉬어갈 곳입니다. 치에다테 강변에 자리하며 깨끗한 물과 130만 년 된 용암으로 이루어진 원시림 조망의 특징인 치에다테 온천 마을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곳 온천 호텔은 3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가업으로 이어지고 있는 곳인데요. 1700년대에서 1800년대 이 지역의 모습을 짐작할 수 있는 그림, 전통 공예품 덕분에 곳곳에서 세월의 흐름을 읽을 수 있습니다. こちらもともと肥前屋というのは熊本県側の杖立温泉で開業したんですけれども、1966年に大分県側の大分館を設立しまして、日本で初めて全国唯一の県境の宿として成立しました。 우리 친구들 유카타까지 갖춰 입고 즐길 준비를 제대로 마쳤습니다. いらっしゃいませ。いらっしゃいませ。 눈으로 먼저 감상한 뒤 온천 호텔에 담긴 스토리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私たちは1690年に創業しています。九州のホテル旅館宿泊施設の中では2番目に古い旅館になります。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때는 이곳도 막대한 피해를 보았지만 그 와중에도 복구 작업에 참여하는 분들의 숙박과 식사를 위해 발벗고 나서기도 했습니다. 다른 호텔과 어떤 다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ポリシーはですね、お客様第一主義と言います。お客様第一主義というのはですね、実際にどういう行動かというと、例えばフロントスタッフが接客するときにフロントカウンターの、中にいたまま接客をするのではなくて、お客様が何か言って必要であればフロントのカウンターの外に出てお客様の近くでお話をお伺いします。 총 지배인님과 이곳의 경영 비법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오늘의 만찬이 준비되었습니다. 일본의 연애용 코스 요리인 가이세키를 맛볼 시간인데요. 이곳에선 지역의 식재료를 적극 활용하며 온천, 숙소뿐만 아니라 맛에 대해서도 정성을 다하는 곳입니다. 旅行に行った先でその先にしかない食材、その地元の名物料理、名物の食材を食べたいというのはもう当たり前になっておりまして、私どももそれを徹底しています。 また地域のお野菜ですとか地域の食材を仕入れるというのは地元地域の企業の応援にもつながりますので、地産地消を通じて地域の活性化にも貢献できるのではないかと思います。
300년 넘는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며 방문자들의 후기만으로 번성할 수 있는 이곳의 비결은 그 무엇보다도 지극한 정성이 아닐까 싶은데요. 일본식 환대의 진수를 느끼며 일본 전통의 의식주를 오감으로 만날 수 있는 매우 친절한 시간이었습니다. 이거 유카타 입은 것도 그렇고 이거 먹는 거 순서 맞춰서 알려주시는 것도 그렇고 되게 일본 문화를 잘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벌써부터. 직원분들이 되게 친절하셔갖고 후쿠오카에 다시 가면은 하룻밤 자게 되면 그 숙소에서 한 번 더 방문하고 싶습니다. 정말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친절한데 그 친절함이 17대 전부터 이어져 왔던 거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직업 정신이나 장인 정신이 굉장히 좋은 그런 온천이었다. 온천 호텔에서 일본의 전통과 역사를 경험했다면 이번에는 도서관 운영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는 혁신의 공간으로 가보겠습니다. 일본 규슈의 작은 도시 다케오. 이곳의 시립도서관은 민간 기업과 손을 잡고 서점과 카페가 공존하는 형태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도서관이 도시 재생의 역할을 하는 특별한 사례입니다. 竹の図書館はね普通の図書館と違って図書館、歴史資料館、子ども館とあります。でその中にさらに蔦屋書店、スターバックス、書店とかカフェもあっていろんなことが楽しめる、施設ということでですね、それが一番の魅力ですね。 복합문화 공간으로서 귀감이 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이들이 다녀가는 곳인데요. 든든한 문화관광 자산이자 지역 홍보까지 야무지게 하는 이곳에선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상업성 사이에서의 균형 어떻게 맞춰나가고 있을까요? よくねやっぱり商業とか公立とか言われますけれども基本的にはやっぱ図書館公共図書館ですからそれは最低限守った上で私たちがいつも考えているのはお客様目線利用者目線利用者にとって何が一番いいかっていうことを考えますのでいろんな意味でねその商業性を入れるっていうよりはいろんな楽しみがね楽しい場所を増やしていきたい、そういうところをいつも気にしながらお客さん目線が第一です。 오래 머무르고 싶은 도서관, 오래 머무를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다케오 시립도서관에선 과감하게 시도한 부분이 있습니다. 一番ソフト的に力を入れてるのはね居心地のいい図書館を作りたいということです。これまでのね日本の図書館は飲み物は本をね汚してしまうということでダメだったんですけれども다케오の図書館は飲み物を全ての場所で飲めます。 그 변화나 진화를 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난 적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逆効果というよりはやっぱり図書館はこうあるべきだ、ね、そういう固定観念を持ってる人たちからすればねなんかうるさすぎるとかいう人がいるけどでも大多数はね今の図書館に賛成してくれてます。 그렇게 책을 읽고 머물고 배우는 일상이 자연스럽게 연결되며 도서관은 도시 전체를 변화시키는 힘이 되었습니다. 공간이 주는 힘, 발상의 전환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었던 시간. 다케오 시립도서관 방문기였습니다. 이렇게 있나 봐. 이렇게 있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그냥 이렇게 있는 거예요? 강의 들으면서 편안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고 했는데 1층은 좀 떠들 수 있었고 이제 2층에 올라가면은 조용히 공부하거나 책을 읽을 수 있는 공간이 있어서 도서관을 만들면서 배려를 해준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사실 도서관은 저한테는 제가 되게 딱딱하고 책만 읽어야 되는 분위기여서 도서관을 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런 분위기라면 저도 그냥 편하게 책 읽고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도서관이라는 곳은 기본적으로는 사람들이 다 조용하고 각자 할 일을 하고 공부도 하고 책을 읽는 장소라고 생각하는데 한 마을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 고정관념에서 나와서 새로운 생각을 해냈다는 게 굉장히 새롭고 신선한 주제라고 생각한 것 같아요.
후쿠오카를 중심으로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번에는 섬세한 예술의 세계를 만나러 가봅니다. 역사와 혼이 깃든 후쿠오카의 대표 무형문화재를 만나러 가는 길인데요. 일본 전통 공예품 중에 하나인 하카타 인형을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博多人形っていうのは、1601年の、黒田長政っていう武士がいたんですけど、その方が、お城を作る時に、瓦職人をいっぱい呼んで、その瓦職人の中の方が献上したのが最初です。 하카타 인형의 가장 큰 특징은 도자 기반의 감상용, 장식용 인형이라는 점인데요. 20세기 이후 관광상품 수출용으로 문화 콘텐츠화에 성공한 덕분에 하카타 인형은 과거의 유산이 아닌 미래를 밝혀주는 지역의 대표 브랜드가 되었습니다. もともと福岡城っていうお城を作られてた瓦の職人さんたちが、手遊びで始めたのが人形の起こりなんですけれども、それが代々続いて、こういう美術品にまでなりました。素焼きの土の人形でこれだけの豊かな表現を出せるというところが一番魅力なのかなと思います。 현재 하카타 인형과 현대 예술과의 결합도 다양한 형태로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우리 친구들에게도 예술혼을 펼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もうあとは好きにしていいからご自由にもう自分の好きなようにしてください。決まりはないので。 우리 친구들 직접 고른 점토 인형에 안료를 조심스레 얹으며 잠시나마 하카타 장인의 숨결을 따라가 봅니다. 평범한 점토 위에 각자의 감성과 색을 채워 넣는 순간 세상에 단 하나뿐인 작품이 탄생합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가 뱀처럼 보이지만 전 용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습니다. 일단은 이 용을 파란색으로 칠하고 제가 또 한국에서 와서 파란색, 빨간색 포인트를 줬습니다. 대한민국의 국기가 빨간색, 파란색이니까 이렇게 빨간색, 파란색으로 한 게 포인트입니다. 정말 이게 한 땀 한 땀 손수 공들여서 만드는 거니까 또 엄청난 끈기와 또 도전 정신이 있어야 될 것 같고 이렇게 좀 전통적인 방식은 지키지만 또 약간 조금씩 현대에 따라서 헬로키티도 만들고 이렇게 조금씩 바꿔가면서 지키는 그 문화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후쿠오카 지역의 대표 공예 브랜드로 확고히 자리 잡으며 국제 무대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하카타 인형 체험기였습니다. ものづくりはどこの国でも共通じゃないかなという気はしてますけれども、さっきと繰り返しになるかもしれませんけど、伝統を守りながら新しい武器を取り入れて少しずつ変化させていくということが伝統を守ることにつながるんじゃないかなと思います。 일본 소도시들을 여행하는 재미가 쏠쏠합니다. 이번엔 사가현의 서부, 산자락 깊숙한 곳으로 향하는데요. 그 길이가 무려 23m. 한 번에 12만 점 이상의 찻잔을 굴 수 있는 초대형 가마입니다. 韓国から朝鮮半島からそういう進んだ技術が日本にやってきて その後日本でも焼き物の文化が広く始まりました。 잠시 쉬고 있는 가마는 이렇게 멋진 전시관으로 활용 중이고요. 도자기 제작의 역사와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다시금 우리 도자 문화에 대한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韓国の李朝によく見られる書き落としっていう技法で、ありますね。それでやっぱり 韓国の焼き物に憧れて作る作家日本の人もいるわけですよね。 전통 방식 그대로 불길이 계단식 방을 따라 용처럼 올라가며 도자기를 굽고 있습니다. 빠르게 변하는 세상 속에서 여전히 400년 전의 기술과 정성을 품고 있는 곳이죠. 機械化が進んだ今でも飛龍窯は手作りをしてそして窯を焼いて 窯を薪で焼いて、手作業でする作業です。で
釜を焼くとき黙々と上がる炎、煙、そういうものを見て400年前の当人たちの思いを今に伝えているということで思って仕事に励んでおります。 고려 청자, 조선 백자의 후손들이 그냥 지나칠 수 있나요? 물레 체험에 도전합니다. で上に上がれば上がるほど挟む力を弱めていきます。大きさが決まったら次このヘラを使って形を作っていきます。もう一回いきますね。真ん中からですねぐーっとヘラを押さえてあげます。で軽くですね縁の上に乗せてあげて人差し指と人差し指の指先でね挟みます。 사가연의 흙과 불이 빚어내는 장대한 유산 속에서 작은 흙덩이가 작품으로 태어나는 과정을 직접 체험해봅니다. 느림 속에서 몰입하고 마음을 가다듬는 신선한 경험이 되었길 바라며 우리 친구들 흙과 마주하며 집중하는 시간 어땠나요? 한쪽에 좀 힘이 쏠려도 막 이상하게 막 뒤엉키고 해갖고 좀 어려웠는데 느낌은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고 해가지고 신기했어요. 어렵진 않았어요? 모양을 올리려고 그랬는데 옆으로 계속 넓어져가지고 잘 안 되고 모양도 흐트러지고 그래가지고 어려웠었어요. 이 도자기 만드는 거 보니까 진짜 한 땀 한 땀 만드시는 거 보고 정말 저도 이렇게 직접 체험을 해봤지만 진짜 장인어른 정말 대단한 느꼈고 당연히 이거는 이렇게 더 발전을 많이 해서 보존을 해가지고 전통을 더 오래 이어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의 가마 문화를 체험하며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장소와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도공 이삼평과 관련된 뜻깊은 곳들인데요. 이삼평이 일본 최초의 백자를 생산한 곳으로 유명한 아리타 마을입니다. 철길을 지나 언덕 위에 자리한 도잔신사에선 일본 자기의 시조로 추앙받고 있는 도조 이삼평의 위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도자기의 시조를 모시는 곳답게 곳곳에서 도자기 작품들을 감상할 수 있고요. 도잔신사에서의 손씻기 의식은 참배 전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전통이기도 하지만 흙을 다루기 전 장인들이 마음을 비우던 준비 과정의 상징이라고도 합니다. 스켈레톤 선수로 활약하며 학업과 운동을 열심히 병행하고 있는 규빈이는 온 마음을 담아 소원도 빌어봅니다. 무슨 소원 빌었어요? 제가 또 운동을 하고 있는데 올림픽 금메달 딸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어때요? 이루어질 것 같아요? 제가 꼭 이루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간단한 체험으로 시작해 400년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며 우리 친구들은 조용한 자긍심과 묵직한 울림을 느꼈을 겁니다. 낯선 타국 땅에서 도공 이삼평이 흙을 다루던 마음, 묵묵한 시간의 가치를 떠올리며 각자 자신이 걷게 될 길을 잔잔히 떠올려 봅니다. 저는 처음에는 창업이 그냥 새로운 걸 만들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창업이랑 장인용신이 굉장히 안 어울린다고 생각을 했는데 또 이번에 가니까 창업이 꼭 그렇지만은 않고 또 작은 곳에서 하는 발견을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그런 과정이라는 걸 알게 돼서 이렇게 두 개가 이런 부분에서 조금 통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 또 거기서 그러면은 또 이런 부분에서 더 도전을 해보고 싶다 해서 약간 도전 정신이 조금 헤어진 것 같습니다. 제 미래가 레벨업 되지 않았을까 느껴요. 왜냐면은 일본이랑 한국은 다르니까 낯선 공간에서도 제가 새롭게 노력하면서 변화가 된 거잖아요. 거기에서 새로운 경험도 생기고 제가 몰랐던 사실도 배워가니까 제 앞으로 미래가 성장되지 않았을까. 일본 탐방을 다녀온 친구들이 일상으로 돌아간 뒤 여행의 바통을 이어받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번엔 청소년 예비 창업가 양손교실에 참여했던 친구들의 일탈이 시작되었답니다. 둘, 셋 수다도 떨고 서로를 챙기며 떠나기 전의 설렘을 만끽하는 시간입니다. 이제 대만으로 떠나요. 지금 기분이 어때요? 뭔가 약간 좀 새롭기도 하고 약간 떨림 반 두려움 반 이런 게 좀 큰 것 같네요.
이 경험을 통해서 제가 창업을 어떻게 나아갈 수 있고 좀 어떤 제품 같은 걸 만들 수 있나 한번 보고 싶어요. 이렇게 더욱 넓은 세상이 궁금한 15명의 친구들과 함께 2시간 30여 분의 비행을 거쳐 활기찬 섬나라이자 미식의 천국인 타이완으로 가보겠습니다. 동아시아의 관문에 자리한 섬 타이완. 오랜 기간 아시아의 대륙 문화와 서양 문화가 만나는 교차점이었는데요. 험준한 산맥과 따뜻한 해안이 어우러진 독특한 지형 위로 원주민 문화와 이민의 역사가 켜켜이 쌓여 있는 곳입니다. 전통과 현대가 교차하는 거리, 활기 넘치는 시장과 첨단 도시가 공존하는 이곳 타이완에서 우리 친구들이 그간 열심히 갈고 닦은 창업가 정신을 한 단계 더 성장시켜줄 여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양성이 공존하는 타이완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 우리 친구들과 함께 가장 먼저 찾은 곳은 국립고궁박물원입니다. 타이베이시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원은 세계 5대 박물관 중 하나로 손꼽힐 만큼 방대한 양의 중국 문화재를 소장하고 있는 곳입니다. 国立故宫博物院的收藏呢，是来自于清宫皇室的收藏。我们的收藏呢，大概有70几万件。我们的特色呢，是尤其是跨度从新石器时代一直到民国初年。 당시 하구에서 유물을 싣는 배들로 인해 바다가 보이지 않을 정도였다라고 전해지는데요. 약 70만 점이란 상당한 유물의 숫자를 봤을 때 결코 터무니없는 말은 아닌 것 같죠. 관람객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는 국립고궁박물원의 대표 유물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这是一块清朝差不多300多岁的一块东坡肉。那这块肉呢，我们连接的就是一个宋代的文人苏东坡有相关的。那他在他最困顿的时候呢，却发展得出这个呢，令现在全部的华人世界里面呢，大家每个家庭里面都会煮的一道菜，叫做红烧肉。 요리와 예술, 역사와 유머를 한데 담은 시각적 유쾌함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는 작품이고요. 이렇게 용도, 재질, 문양, 형태 등에 함축된 그 시대의 비밀을 알아가는 것은 관람객으로서 누릴 수 있는 커다란 즐거움입니다. 这颗象牙球是23层，这23层呢是从同样一块。 里面由里到外去拖出来的一层一层的球中球。 문명을 이어온 증거 앞에 스토리가 입혀지니 전시물 하나하나가 새롭게 보입니다. 풍류와 지혜가 가득한 국립고궁박물원 탐방이었습니다. 되게 사이즈도 크고 신석기부터 시대별로 잘 보존돼 있고 이런 점이 되게 신기하고 약간 흥미로운 것 같아요. 일단 학교에서 배우는 뭐 세계사나 이런 책에 나올 법한 역사적 유물들을 관람할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경험인 것 같아요. 붉은 빛이 세상을 물들이며 잠시 숨을 고르는 시간. 도시의 야경을 만나러 타이완의 랜드마크인 타이베이 101로 가봅니다. 타워의 하늘을 찌를 듯한 높이와 대나무를 형상화한 독특한 구조는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타이완의 얼굴이 됩니다. 더불어 전망대에서 펼쳐지는 도시의 스카이라인은 타이완이 걸어온 성장의 역사를 한눈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평소에 아파트에 있는 엘리베이터를 타면은 되게 천천히 올라가서 시간도 오래 걸렸는데 이거는 단숨에 몇십 층을 몇 초 만에 올라오니까 되게 신세계를 경험한 느낌이 들었어요. 공학적 걸작이라 불리는 타이베이 101은 타이완,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3개국의 합작품이라고 하는데요. 660톤의 거대한 무게추가 지진과 태풍에도 끄떡없도록 타워를 안전하게 지탱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높은 건물에도 이런 중심축을 잡아주는 공이 있다는 게 있대요. 근데 이게 움직이는 영상을 봤는데 그게 공이 움직이는 게 아니라 건물이 움직이는 거라는 거에서 한 번 더 놀랐던 것 같아요. 순간을 담으면 기억은 더 오래 숨쉰다고 하죠.
타이완의 랜드마크에서 인증샷을 남기며 여행의 다음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타이페이라는 도시를 한눈에 볼 수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지역도 그렇고 살짝 그런 분위기 전체가 다 달라가지고 저한테 다 뭔가 처음 느껴보는 색다른 같았어요, 저는. 타워에서 도시와 나라를 한눈에 담아봤다면 이곳은 타이완 대표 기업의 철학과 비전을 엿볼 수 있는 곳입니다. 한 대학교 캠퍼스 안에 자리한 이 기업 박물관은 근 한 세기 동안 산업을 이끌어온 한 기업의 역사를 백과사전처럼 꼼꼼히 담아낸 공간입니다. I'm the director of this museum. Welcome all of you here. Okay. So, do you have any question? 你们有任何问题吗？ 이거 신기하게 생겼는데 이게 정확히 뭐예요? 这个是旗木精髓哈。旗木精髓是台塑企业文物馆。如果你进入这个馆的话，第一个看到的，这个木化石要在地底埋藏哈，超过5万年以上。那经过这样5万年的淬炼，这里面的坚硬啊、坚挺不拔，他觉得跟他们的这个跟台塑企业的发展跟台塑企业的特质非常相似，所以因此他就把它买下来，有这个旗木精髓。 기업의 철학과 정체성이 담긴 오브제를 지나면 창립자들의 생애와 초기 기업 활동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1954년 작은 플라스틱 공장에서 시작한 이 회사는 현재 세계 곳곳에 생산 기지를 둔 글로벌 종합산업그룹으로 성장했습니다. 那像火力发电的话，就会是我们最主要的电力来源。那其实可以看得到里面，就是我们这边这个半圆形的地方，就是我们的煤仓煤炭、石炭就会摆放在里面。那燃烧过后呢，它的热气可以推动机器转动，那就会变成我们的电力来源。 이들의 끊임없는 확장과 도전, 원료부터 완제품까지 이어지는 수직 통합. 아시아와 미국을 잇는 글로벌 생산망은 최고의 경쟁력이 되었습니다. 石化业哈，从炼油开始，然后到塑胶的生产，基本上它都有标准制程，也就是你全世界你可以拿到标准制程。企业很擅长将这样的标准制程精致化。 也就是说，制程是一样的，但是我怎么样让它的成本能够降下来，而且品质能够维持？所以在整个企业里面做了相当多的制程创新。 이곳 기업은 반도체와 전기차 시대에 맞춰 고순도 화학 소재와 친환경 기술에도 도전 중이고요. 무엇보다 플라스틱 사용의 큰 숙제인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소재 제품 개발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企业支持许多回收塑胶的环保活动哈。举例来说，我们就把有一个塑胶事实上在我们环境造成很大的污染，在我们的海底因为我们的渔网是使用塑胶尼龙渔网。 那在我们的海底常常纠缠了许多废弃的渔网，台塑在国内和国外长期的赞助回收海底的渔网。那比较特别的是，我们把这个回收的渔网再进行制作，因为这个尼龙它是可以回收 recycling， 所以再制作成塑胶制品。 교육, 의료, 사회 환원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한 기업의 노력도 살펴볼 수 있는데요. 한 기업이 추구하는 가치와 미래상을 함께하며 우리 친구들은 무엇을 느꼈을까요? 창업주 분들의 일대기가 나오는 부분이 제일 인상 깊은데요. 왜냐하면은 거기 나오면서 그분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지내왔는지 그 일상 속에서 돈을 어떻게 벌어왔는지에 관련해서 많이 그런 눈으로 볼 수 있게 많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이 사람도 되게 돈을 많이 벌기 위해 실패해도 계속 도전을 해왔구나라는 곳에서 되게 인상을 깊었던 것 같아요. 그 경영을 할 때 단순히 이윤 추구만을 목표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사회에 대한 그 사회적 책임과 함께 그 두 개를 둘 다 생각해야지 지속 가능하게 이제 사람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대만이란 나라 전체를 다 둘러본 건 아니지만 그 일부만 보더라도 왜 대만이 되게 기술적으로 강국이 됐는지 알 수 있는 것 같아 알 수 있었습니다. 열심히 타이완의 역사와 대표 기업들에 대한 견문을 넓힌 친구들. 이번에는 거리로 나가 직접 발로 누비며 그들의 문화를 진하게 느껴보겠습니다. 거리 탐방 첫 번째 코스는 대표 문화관광지구인 디화제. 타이완의 무역 중심지로서 번성했던 오래된 거리 디화제는 지금도 여전히 찻잎과 한약재, 옷감 등의 매매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답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비용을 지급을 해줄 거예요. 조별로 움직이고 조별로 물건을 구매를 하는데 기념품을 구매를 하는데 거리 탐방에선 조별 미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타이완 달러로 1인당 1,000달러씩 문화체험비 지급을 했는데요. 과연 이 넓고 넓은 디화제 거리에서 어떠한 기념품들을 고를지 궁금하네요. 5천 그러면 2천. 나는 차 쪽에 좀 관심이 많은데 아까 가이드님이 우롱차가 여기가 유명하다 그래서 난 그것 좀 보고 싶어. 언지는 사람들의 기억과 감정을 향기로 연결하는 조향사가 꿈이라고 하는데요. 역시 관심사도 향이 있는 무언가로 연결이 되네요. 아, 디스 우롱. 차는 입이 아닌 영혼으로 마시는 음악이라고도 하는데요. 언지는 일찌감치 차의 매력을 알고 있나 봅니다. 낯선 땅에서도 열심히 향을 수집하는 언지의 꿈을 응원합니다. 차 마시는 거 왜 좋아해요? 이게 차를 마셨을 때 몸이 딱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랑 그 약간 뭔가 힐링의 느낌이 되게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약간 공부하다가도 중간에 힘들면 먹기도 하고 그런 게 있어서 좋아해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한 만큼 우리 친구들의 다양한 면모가 드러나는 시간인데요. 이번엔 인연을 맺어주는 사원으로 유명한 하해 성황묘에 들른 팀을 만나봅니다. 각자의 소원을 담아 향을 피우고 기도하는 모습이 제법 진지하죠. 무슨 소원 빌었어요? 전 행복하게 살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저 이번 학기 1등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이 외지에 와서 직접 저 사원 들어와가지고 소원을 빈다는 게 좀 뜻깊었던 것 같아요. 디화제 거리에 우리 친구들의 웃음꽃이 피어나는 걸 보니 어느새 낯섦도 저만치 물러간 듯 싶죠.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며 누릴 거리 가득한 곳, 일명 타이완의 힙지로 디화제 탐방이었습니다. 진짜 한국과는 다르게 좀 더 대만스럽다라는 식의 좀 이 전통 그런 게 잘 표현이 돼 있어가지고 보는 내내 눈도 즐겁고 진짜 여기가 진짜 대만이구나라는 느낌이 물씬 났어요. 즐거운 분위기 그대로 계속해서 거리 탐방 이어집니다. 이곳은 이른바 양조장의 환골탈태, 양조장으로 사용되던 부지가 복합예술 공간으로 탈바꿈한 곳인데요. 영화관, 카페, 레스토랑, 상점 등과 함께 전시회도 활발하게 개최되고 있고요.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는 도심 속 휴식 공간입니다. 우리 친구들 과거의 흔적 위에서 현대문화가 꽃피는 현장을 몸소 체험하다 보니 변화를 위한 노력도 자연스럽게 와닿는 모양입니다. 기발한 아이디어의 창업 아이템들이 많아서 창업을 하려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많이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 시간 환경 분야에 관심이 많은 다이는 친구들과 함께 비누 구경에 한창입니다. 뭐가 제일 그거에 예뻐? 취향이 다르네. 아이디어가 흐르는 거리에서 우리 친구들의 꿈도 생각도 자유롭게 흘러가길 바랍니다. 지금 비누를 봤는데 평범한 비누에 저런 꽃 같은 장식을 넣어서 조금 더 특별함을 더해주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학교에서 이걸 만드는 활동을 했었는데 그 기억도 나면서 어떻게 창업을 구성했을지
뭔가 그분들한테 공감하는 시간이 됐어요. 일단 화산에 와서 많은 팝업샵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외국인 상대로 물건들을 파시는 상점 주인분들을 보고 이제 그 주인분들이 외국 분들을 위해서 그 나라만의 언어를 공부를 하시고 얘기를 하시는 게 느껴져서 이제 만약에 저도 나중에 창업을 하게 된다면 외국인 분들을 위해서라도 조금이라도 그 나라들의 단어를 알아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타이베이시의 중산구입니다. 전통 서점과 문학 공간들 틈에 타이베이의 숨겨진 보물이 있는데요. 타이완, 더 나아가 중국어권 전체에서도 사라져가는 활판 인쇄 문화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곳입니다. 한때는 동아시아 최대 규모였던 활자 주조소로 타이완의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전통 활자 인쇄소라고 합니다. 那一旦电脑出来，全部都倒了，只有老板他感觉繁体字台湾不见，可惜，所以他把它保存下来。所以我们保存得很辛苦的原因是，因为没有那些来源，报纸啦、课本啦、杂志啦、送货单啦，什么都不需要我们电脑打一输出就好了。 공장 내부엔 수십 년 된 활자 금형이 수십만 자 이상 복원되어 있고요. 옛날 방식 그대로 활자를 녹여 만들고 조파라는 설비도 남아있는 곳입니다. 그렇게 화려한 전성기는 뒤안길로 사라졌지만 그때 그 시절의 역사는 하나의 관광 상품이 되었습니다. 일단은 한자가 원래 엄청 많다는 거는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이렇게 활자로 된 거를 직접 이렇게 장소로 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압도적으로 많아가지고 좀 놀랐고요. 근데 그 많은 것들 중에서 이름 이렇게 세 글자를 딱 알려주는데 그거를 이제 붓으로 가지고 바로 뚝딱 찾아내시는 게 진짜 전문적이라고 생각해서 완전 신기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간단하게나마 인쇄 문화를 체험해봅니다. 금속 활자판을 활용해 나만의 도장을 만들었는데요. 손끝으로 전해지는 활자와 잉크의 감촉에서 옛 인쇄 문화의 정성을 느껴봅니다. 오, 예쁘다. 예쁜데? 그치? 야, 무슨 뜻? 이게 많이 빛나라 해서 완에 다해 빛날희. 그냥 지나쳐도 모를 법한 작은 골목 어귀에서 시간을 품고 지혜를 전하던 인쇄업의 역사도 만나고 쇠락한 산업에 숨결을 불어넣는 귀한 체험도 해봅니다. 명함에 도장 찍는 거 있어요. 어때요? 처음 해봐가지고 신기했어. 옛날에는 명함 만드는 것도 정말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맨날 프린트 되어 있는 것만 보다가 대만에 직접 와서 직접 프린트 해보니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이어서 타이베이의 밤거리를 거닐어 보겠습니다. 타이베이에서 가장 전통적인 분위기를 잘 간직한 야시장 중 하나인 라오허제 야시장입니다. 전통 건축 양식이 잘 보존된 거리를 끼고 길고 좁은 형태로 발달한 시장인데요. 현지인과 관광객 모두에게 사랑받는 명소입니다. 특히 전통 간식부터 최신 길거리 음식까지 즐비해 하나하나 맛보고 싶은 유혹을 뿌리치기 힘든 곳이기도 합니다. 2个130，再给我30。30？对，再拿30块。 우리 친구들 열린 마음만큼 지갑도 활짝 열리고요. 谢谢。 낯선 별미에 도전하는 것도 큰 용기입니다. 谢谢。谢谢。你好。 아, 그렇게 먹는 거야? 그래야 될 것 같아. 너무 뜨거워서. 라오허제 야시장의 명물이죠. 화덕에서 갓 나온 후추빵 한 입이면 행복한 타이완의 밤이 시작됩니다. 호주빵은 사실 입맛에는 조금 짜긴 했는데 그래도 약간 육즙이 나고 해가지고 맛있었고요. 이거는 쫀득하고 고구마 볼이다 보니까 달아가지고 이게 더 맛있어요.
반짝이는 조명 아래 지글지글 음식 냄새와 활기가 넘치는 야시장 탐방. 다양한 언어와 맛있는 냄새가 밤을 따라 흐르는 짧지만 강렬한 경험입니다. 자, 먹어보겠습니다. 너무 나 기름 찍어 먹었어. 진짜 맛있지? 좀 사람이 많아서 복잡하긴 했는데 좀 그 현지의 좀 문화도 알게 돼서 재밌었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다양한 먹을거리를 주는 게 이 야시장이 사람이 많이 모이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창업이랑 하면 되게 다들 거창한 거 생각하잖아요. 근데 작게 포차로 그냥 딱 음식 만드는 기구 하나 놓고 그렇게 열심히 하시는 거 보고 아 저렇게 또 작게든 크든 다 시작을 하는데 저도 그런 면에서 일단 시작은 하고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타이베이 도심을 떠나 이번엔 타이완 북부 산 위에 자리한 작은 마을 지우펀으로 가보겠습니다. 산자락 9가구가 살던 마을이 광산의 번성과 쇠퇴를 거듭하며 현재는 관광지로 거듭난 곳인데요. 시간이 멈춘 듯한 골목, 붉은 등불이 빚어내는 특별한 정취 덕분에 많은 사랑을 받는 여행지입니다. 여러 가게들, 다양한 종류의 가게들이 있는데 그거를 좁은 거리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볼 수 있으니까 되게 다양한 문화를 한 번에 체험할 수 있어서 되게 신선했어요. 좁은 골목을 따라 걸으며 고소한 땅콩 아이스크림과 지우펀의 다양한 별미들도 만나봅니다. 익숙하지 않은 맛도 처음 맛보는 향도 모두 특별한 추억이 되는데요. 그렇게 낯선 풍미를 음미하며 한 입의 경험이 쌓일수록 우리 친구들의 꿈도 더욱 깊어지겠죠. 열심히 시식 중인 지민이의 꿈은 손님들이 즐겁게 소통하며 행복을 나누는 디저트 카페를 만드는 것입니다. 맛있어요? 그 대파 과자 한국에 있는 거랑 그거랑 맛이 똑같아. 제 꿈이 제과제빵사인데 여기서 먹어보고 쿠키인데 쫄깃해가지고 조금 신기했고 맛은 그 야채 크래커 맛이랑 똑같아가지고 조금 친숙했어요. 저 꿈은 이제 요식업 쪽으로 창업을 하는 게 제 꿈인데 이번에 대만을 오게 돼서 다양한 대만 현지 음식들을 먹어봄으로써 이제 한국에서 제가 경험할 수 없는 향신료 향과 그다음에 조금 다른 맛들을 경험해 보면서 이제 세계 다양한 음식들을 이제 알아가는 단계가 되어서 제 창업에 좀 더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어느덧 여행의 마지막 일정입니다. 탄광마을의 극적인 변모 과정을 겪고 있는 또 다른 곳인데요. 20세기 초 중반, 타이완에서 석탄이 가장 활발히 채굴되던 지역 중 하나인 스펀입니다. 옛 건물들이 주는 복고풍 감성 가운데 소원을 담아 띄우는 천등 문화, 기차 체험 등을 테마로 관광지 전환에 성공한 마을입니다. 스펀을 딱 보니까 정말 원래는 옛날 마을이었잖아요. 근데 그 마을을 관광지화로 잘 만들어서 저도 도시 쪽에서 사는 게 아니라 시골 쪽에서 살다 보니까 딱 이걸 보고 나도 나중에 이런 식으로 내가 사는 마을이 관광지화가 돼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오가고 좀 더 유명해졌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석탄으로 피어났고 수온으로 다시 살아난 마을 스펀에서 우리 친구들도 고심해서 천등을 고르고 마음속 깊은 바람을 담아봅니다. 저는 그냥 제 가고 싶은 대학교 붙여달라는 말이랑요. 저희 가족 행복하게 해달라는 소원 빌었어요. 하나, 둘, 셋, 와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은 산세에 가려진 비밀의 해안 명소에서 천등의 소원을 띄워보내며 3박 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합니다. 부디 우리 친구들의 소원이 하늘에 가 닿기를, 각자의 길 위에서 빛나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내 소원 이루어져! 안녕, 잘 가! 대만 탐방은 나에게 정류장이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는 길 중에 한 가지의 지점이라고 생각해서 정류장이라고 생각했어요. 대만 탐방은 나에게 딱 말 그대로 레벨업이다. 뭔가 게임에서 제가 새로운 스킬을 얻고 레벨업을 하는 것처럼 이번에 대만 해외 탐방을 하면서 진짜 창업에 대한 다양한 경험과 새로운 스킬을 얻고 레벨업을 한 하나의 계기가 되었다. 해외 탐방은 나에게 배움이다. 다른 곳도 더 많이 가보고 경험을 많이 해보고 싶다. 대만 여행은 나에게 색다름이다. 제 성장을 극대화시켜준 부대라고 생각합니다. 해외 탐방은 나에게 씨앗이다. 해외 탐방이라는 이런 씨앗을 제 마음에 품고 앞으로 제가 살아갈 때 이 씨앗을 더 넓게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해외 탐방은 저에게 좀 책 같은 거였습니다. 약간 배움을 주는 뭔가 나중에 시간이 흘러도 좀 뜻깊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이번 해외여행을 통해서 예전에는 제가 약간 많이 도전을 못했었는데 약간 이번 기회로 약간 용기도 얻고 그냥 여러 가지 도전할 수 있는 도전 정신 같은 걸 얻은 것 같아요. 빨리빨리 도전해보는, 그리고 실패를 해도 그냥 실패했구나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 나라로 출발을 해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그 경험으로 인해서 모두가 이제 다 각자의 꿈을 찾아서 나아가는 그런 기회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제가 이 탐방을 통해서 제 생각도 많이 바뀌고 제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겼으니 이거를 다시 시작점을 정해서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